요즘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 많이 들리죠? 그런데요, 단순히 관세를 얼마 매겼다 하는 그런 헤드라인 너머에 훨씬 더 깊고 치밀한 전략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표면적인 싸움 말고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진짜 게임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25년 초에 있었던 아주 기이한 요구 하나에서 시작돼요. 미국이 갑자기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도 아니고 히토류를 달라고 한 겁니다. 전쟁터 한가운데서 말이죠. 이게 언뜻 보기에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같은데 바로 여기에 이번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.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. 과거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썼던 전략이 왜 생각만큼 효과가 없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하거든요.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기억나시죠? 그때 미국이 정말 공격적으로 관세 장벽을 쌓아 올렸잖아요. 2018년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, 나중에 소비재까지 계속해서 관세를 때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전략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. 관세율이 얼마가 뛰었는지 한번 보세요. 전쟁 전에는 평균 3.1%에 불과했던 게 최고조에 달했을 땐 19.3%까지 폭등했습니다. 이건 뭐 사실상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물건에 관세가 붙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그렇게 엄청난 관세 폭탄을 쏟아 부었는데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점유율은 고작 2%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. 사실상 거의 타격이 없었던 셈이죠. 아니, 중국은 어떻게 이 높은 관세 장벽을 넘어섰을까요? 방법이 아주 영리했습니다. 물건을 일단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로 보내요. 거기서 살짝 조립만 한 다음에 메이드 인 베트남 딱지를 붙여서 미국으로 보낸 거죠. 이걸 우회 수출이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. 이렇게 관세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새로운 압박 포인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. 그리고 찾아낸 게 바로 현대 기술 사회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광물 그룹, 바로 히토류입니다. 히토류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땅에 별로 없는 건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요. 사실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드문 건 아니에요. 진짜 문제는 이걸 캐내고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정제 과정이 엄청나게 어렵고 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. 근데 그 어렵고 더러운 생산 과정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보세요. 바로 중국입니다. 전 세계의 생산량의 거의 70%에 육박해요. 이건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. 압도적입니다. 그리고 이건 곧바로 미국의 가장 큰 약점으로 이어집니다.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70%가 중국산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핵심 산업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.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. 히토류가 그냥 좀 낯선 이름의 금속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타는 전기차부터 최첨단 F-35 전투기, 그리고 미래를 바꿀 로봇 산업까지 사실상 미래 기술과 국가 안보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물질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에 그 수수께끼로 돌아가 보죠. 미국이 이렇게나 중국의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하필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에서 이 광물을 찾으려고 했을까요? 일단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이거였습니다.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돈, 그거 광물로 돌려받겠다.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한 말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어요. 전문가들 말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 광산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실제로 쓸만한 광물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. 20년이요. 이건 진짜 목표가 광물 캐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.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지질학이 아니란 지정학이라는 겁니다. 땅속에 뭐가 묻혀 있느냐가 아니라 이걸로 누굴 겨냥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. 이걸 제4의 벽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갑자기 객석을 보면서 관객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요.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무대 위에 배우로 삼아서 객석에 딱 한 명 앉아있는 관객, 바로 중국에게 직접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. 너희의 히토류 무기 이제 안 통해. 그리고 너희 동맹도 우리가 흔들 수 있어. 라고 말이죠. 이렇게 노골적인 관세 싸움에서 훨씬 정교한 정치적 수싸움으로 전략이 바뀌면서 이제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 놓이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
일론 머스크의 이 말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. 모터를 작게 만들려면 히토류 자석이 꼭 필요한데 중국이 이걸 군사 목적으로 안 쓴다는 보장을 하라면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로봇 공학 같은 첨단 기술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.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한 대에 들어가는 고강도 자석이 약 4.5kg이라고 해요. 이게 만약 수십만 대씩 생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이 자원에 대한 수요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? 첫째, 전기차나 로봇 같은 미래의 핵심 산업의 운명이 이 자원을 누가 쥐느냐에 달려있다는 것. 둘째, 전 세계 국가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편 가르기를 해야 한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가 간의 힘겨루기는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점입니다. 결국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미래 기술의 패권을 쥔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. 과연 이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누가 먼저 물러서게 될까요?